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입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앞에 화면에 공룡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곳이 어딘지를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가 1700만 평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 1700만 평이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공룡 모양의 동측 지구와 남측 지구, 그리고 서측 지구, 그리고 앞으로 신세계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만들겠다는 국제 테마파크와 공룡알 화석지가 나온 이 공룡알 화석지를 통틀어서 1700만 평이 개발되고 있는 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성이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가 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고 이곳의 토지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토지 투자를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617 대책이라든지 어, 1216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토지 투자는 아파트 투자는 정말 힘들어졌다. 이제 토지 투자밖에 할 곳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도 한번 중간중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에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왜? 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해 보는 것과 그리고 과거에 이 지역과 유사한 지역들을 한번 어, 파악해 본다면 내가 지금 현재 이곳에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화성 같으면 워낙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특히 이 서측에는 어떠한 개발 이슈가 있기에 이렇게도 오픈마인드님이라든지 많은 유튜버님들께서 이 화성에 송산 그린시티를 주목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영상들을 시청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 화성에 대한 이슈라든지 화성에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영상들은 아마 오픈마인드님의 영상을 보시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화성에 거의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과 그 다음에 뭐 지주분들, 뭐 원주민 분들, 뭐 이장님들 다 만나봐도 많은 분들께서 참고하시는 영상이 오픈마인드 채널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뭐 부동산 개발하는 곳들 중에서도 뭐 고객분들이나 그 이 화성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화성에 대한 그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화성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보내달라 하면 오픈마인드님 채널을 복사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이슈 그리고 어떤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오픈마인드를 치신 다음에 오픈마인드님 채널에 가서 그 화성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이 왜 인구가 유입되고 증가되는 곳인지는 오픈마인드님의 영상을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저는 오픈마인드님과 함께 다니면서 들었던 현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그 제 채널을 통해서 연락 주신 분들과 이제 상담했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요즘 많은 분들이 설정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오픈마인드님께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 부류의 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오픈마인드님은 왜 이렇게 용인도 그랬고 안성도 그랬고 화성도 그렇고 왜 그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까? 왜 도대체 무얼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물론 오픈마인드라는 그 닉네임을 보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오픈해준다는 건 맞는데 그럼 도대체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연락을 오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주분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화성에 어디에 땅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안성에 어디에 있는데, 용인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주분들한테도 많이 연락이 오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부동산 대표님들에게도 연락이 많이 오죠. 그래서 영상이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잘 시청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많은 부동산에서도 이제 연락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부류의 분들께서 다양한 방법들로 그리고 뭐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특히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은 이제 토지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는데 나도 이제 아파트 판 자금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금들을 이제는 진짜 땅에 한번 투자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어, 문의를 해 오십니다. 특히 오픈마인드님에게도 문의를 해 오시고요. 저에게도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투자함에 있어서 한 세 가지를 가장 자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슈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냥 이곳저곳 그 어떤 특별한 공부 없이 사놓았던 그런 지역과 그런 땅들이 갑자기 개발의 중심에 서거나 개발이 되면서 벼락부자라고 하죠, 소위. 그런 벼락부자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는 이제 용도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한 80%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제 좀 땅을 사고 싶은데, 화성의 땅을 사고 싶은데, 뭐 안성의 땅을 사고 싶은데, 지가가 좀 평당가가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또 개발 시간이 지나면 좀 개발이 되면서 지가는 상승하면서 내가 집도 짓고 살면서 시간이 좀 흐르면 내가 카페도 하면서 어, 이런 어떤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질문 그런 투자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마 제 지금 이야기를 듣고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나의 그 첫 부동산, 첫 땅을 삼에 있어서 많은 부동산들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시청하고 그러실 텐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토지에 접근을 하고 부동산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음, 방금 전에 했던 얘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하는 시기는 끝났기 때문에 어, 아무데나 저렴한 땅을 산다고 땅값이 오르진 않습니다. 이슈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도로, 메인 도로에 가까운 지역, 딱 붙어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그 다음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안목이 있다면 부동산 투자에 특히 토지 투자는 에서 실패하기는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들어가면 뭐 배수로 문제라든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로 폭이라든지 뭐 가감 차선 확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요건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면 토지 투자는 그 어떤 투자보다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이제 어른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리고 제가 오픈마인드님을 만나서 느낀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좋은 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그 토지 투자를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기획부동산에게 속아 산 것 같다. 라는 말들도 많이 하시고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지인 말을 듣고 어디를 샀는데 내가
뭐 땅값은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오른다고들 하던데 내 땅값은 아직도 그대로거나 아니면 더 마이너스로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가서 그 부동산 사장님의 이야기라든지 뭐 다른 뭐 개발하는 부동산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그런 안 좋은 일도 당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잘 살아오고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잘 못 만나서 좋은 토지를 사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만약 저의 영상을 듣고 오픈마인드님을 만나시거나 오픈마인드님의 영상을 보고 오픈마인드님에게 화성과 뭐 용인, 안성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신다면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투자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토지에 대한 공부를 아니면 어떤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토지를 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땅에 대한 기준이지만 그 이전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 같고요. 제가 쭉 본 결과 그리고 음, 토지 투자의 명확한 내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금액이라면 금액, 지역이라면 지역,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어떤 도로 위주, 뭐 계획관리면 계획관리, 자연녹지면 자연녹지. 내가 향후에 뭐 근생부지를 지어서 임대를 줄지, 아니면 땅으로 사서 땅으로 팔지, 아니면 땅으로 사서 내가 건물까지 져서 그냥 바로 그곳에서 어떤 상업적인 행위를 할지, 등등 다양한 생각들을 먼저 하고 나서 어떤 토지를 선택하시는 부분,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땅을 산다는 개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12분이 흘러버렸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그 도입부에 굉장히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했는데 한번 화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화성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 그리고 오픈마인드님 영상에도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송산 그린시티 같으면 동측 지구와 남측 지구, 서측 지구가 있는데 서측 지구는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7, 8년. 동측은 이미 다 끝났고요. 국제 테마파크 내년에 공사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남측 지구도 이미 요 지금 유보지에서 유보지를 계속 깎아서 이 도로 이 공단 교차로 사거리를 이용해서 이곳에 계속 흙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상에도 나오지만 이곳에 이제 토목 공사가 얼추 끝나가고 있고요. 내년에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요 기타 공공시설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관공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그 교정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 네, 그래서 이쪽은 뭐 외국인 보호시설, 외국인들이 있는 교도소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혐오시설이었죠. 그래서 지금 남측 지구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전례를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신도시와 어떤 산업시설 그리고 관광 레저까지 연계해서 국제 테마파크 등 연계해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이슈의 중심이 있는 것이 화성이 맞고요. 특히나 여기 화성 같으면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지금 현재로선 남측 지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단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들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곳은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생기고 돈이 돌고 하기 때문에 이곳 남측 지구 중심으로 가장 빨리 어떤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중에 지금 두곡리나 송정리 라인 같으면 오픈마인드님께서 한번 세부적인 그 분석을 한번 해주셨죠. 그래서 이쪽 가보면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렇고 이쪽
두곡리 송정리 라인에 도로 붙은 땅들은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물론 평택이라든지 이 전례를 보면 이 두곡리 송정리의 메인 도로 라인은 앞으로 지금 시세가 보통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데 같으면 향후에 어, 분명히 지금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곳이 맞지만 그래도 좀 그 가격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투자처를 이 주변에 구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어디 있을까라고 아마 눈을 크게 뜨고 임장을 자주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에는 거의 우리나라의 국제 대기업이라든지 메인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해서 2차 벤더들 부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평택을 보면요. 잠깐 평택을 가볼까요? 여기 이제 평택 삼성 반도체구 고덕 신도시인데요. 평택을 가봐도 지금 평택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요 도로 라인 중심으로는 지금 보면 예,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벌써 5차선, 6차선 도로가 되었습니다. 불과 3년 전 영상을 한번 볼까요? 3년 전 영상을 보면 이쪽에는 아직 그 허 벌판이었었는데 이렇게 면사랑이라든지 이런 커피, 부동산, 한밭식당들이 자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는데요. 이런 데도 보니까 뭐 식당도 잘 되지만 이런 커피숍도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커피를 먹을 정도로 굉장히 번화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가 아무 곳에나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삼성 반도체에서도 좀 핵심 지역, 바로 삼성의 아주 초근접한 지역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삼성 반도체에서도 삼성에서도 이제 메인 문이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지금 문 하나랑 그 전에 이제 일본 국도에서 나오는 요 지금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요쪽 요렇게 해서 요로 넘어가는 길은 공사 중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지금 평택 아울렛 쪽으로 넘어오는 요렇게 요 길이 있는데 요 길 라인에도 지금 한밭식당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근접 지역인 요 주변에 이쪽입니다. 이쪽 주변에 지금 거의 한밭식당 부지들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화성에서도 좀 비춰봤을 때 화성에서 보면 화성에서도 이쪽 라인들 초근접 지역들은 이제 한밭식당이라든지 철물점이라든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그리고 인구가 이 사람들이 몰려오면 먹고 자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거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음, 지금 평택 같으면 평택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 10년 공사라고 했다가 지금 공사가 한 5년 정도 진행됐는데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2차 벤더 삼성의 2차 벤더 부지가 지금 40만 평 가량 한 지금 7, 80만 평을 요구했다가 40만 평 가량으로 일단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2차 밴더 부지까지 추가 수용을 이 조만간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과 먼 거리는 안 되고 초근접 지역이어야 된다 해서 요 방충리하고 지제동 어딘가에 이제 확정 발표가 조만간에 난다고 하는데요. 어, 이 지금 화성에서도 봤을 때 분명히 2차 벤더들이 이 어딘가 이 4차 산업혁명 지원주구 산업단지 인근에 2차 벤더들이라든지 2차 벤더가 들어오면 또 그 2차 벤더에 근무하실 근무 인원과 뭐 건물을 질 때 한 6개월 정도면 이런 산업단지들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한 6개월 동안 공사 인부들과 등등등 해서 이곳에 다양한 수요가 있을 텐데 이곳에는 뭐 지금 이 주변에 아파트 한 채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부들이나 뭐 노동자들이 전부 다 이 동측지구에 이런 곳에서 지금 동측지구에서는 생활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벌써 뭐 5억 5천, 뭐 5억 후반대까지 올 초에 올라간 것을 확인했던 새솔동입니다. 그래서 국제 테마파크 이슈가 발표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쪽 같으면 그분들이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다가구, 다세대 등등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공장을 하실 분들 같으면 계획관리 지역을 많이 찾으시겠죠. 그래서 2차 벤더들 부지는 이 근처에 있는 이런 계획관리 지역을 많이 선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런 산업단지를
멀리 벗어나지 않고 이 초근접한 지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4차 산업혁명 지원주구 산업단지